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대륙 들어보셨나요?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요. 불대륙은 어디고 또 어떤 건지 한번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불대륙으로 향해 출발해 볼까요? 고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블록체인으로 하나가 되는 전 세계 불대륙, 과연 한국은?입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한국 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국 블록체인계의 어떤 뇌생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형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현아입니다. 네, 제가 늘 예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제가 블록체인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인 넘버원의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석사 과정까지 제가 엄친딸이란 이야기는 들었어요. 혹시 어디서 밟고 계시는가요? 지금요. 지금 전국 최초입니다.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 전공을 지금 제가 밟고 있거든요. 석사 과정으로요. 네, 지금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네. 네, 그럼 역사적인 어떤 학생이 되겠네요. 예.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대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평소 인터뷰에서 불대륙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제가 불대륙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불대륙이라서 굉장히 네. 기분이 좋은데요. 왜 제가 불대륙이라고 이름을 줬냐면 2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인터넷이 그전에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수가 함께 통신하는, 소통하는 이런 기술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20년 전에.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다수가 우리 요새 흔히 쓰는 단톡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죠.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은 그 인터넷 기반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 지갑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 친구한테도 막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기축 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국가도 비트코인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만의 경제권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 그들만의 경제권을 우리나라 안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다른 대륙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불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래 불대륙이란 단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조하신 건가요? 제가 썼어요. 되게 저도 처음에 딱 뵈가지고 이게 누가 만든 단어냐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이거 저작권 등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대륙?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비트코인을 보거나 이더리움을 보거나 암호화폐를 볼 때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암호화폐를 갖는 순간에 이것은 불대륙에서의 경제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형태가 된다. 그거를 굳이 구분하고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대륙이 저도 굉장히 체감을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생일이어가지고
저희 형부가 저기 인도 분이십니다. 예. 국제 결혼을 그래요? 하셨어요, 저희 언니가. 그래가지고 너 선물 뭐 원하니? 어. 그래가지고 나 지금 뭐 갖고 싶은 게 있다. 나 지금 뭐 가방을 하나 지금 갖고 싶다. 네. 이랬더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전달해줄 방법이 뭐냐 생각하다가 제가 코인을 달라. 아니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외국에서 돈을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보낼 때 굉장히 좀 절차도 복잡하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하나로 굉장히 또 깔끔하게 제 지갑으로 쏙쏙 넣어줘가지고 또 그 사이에 또 코인 좀 올라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이런 것이 바로 불대륙에는 예.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 네. 해외에서 필리핀 본국으로 송금하는 비용이 송금하는 액수가 1년에 약 3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그럼 36조가 지금의 방법을 한다면 법정화폐 그 나라의 법정화폐를 또 필리핀 법정화폐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필리핀의 국민들 중에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이 거의 한 7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환전소에 직접 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는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 며칠씩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36조라는 돈이 토큰으로 만약에 머니 그 트랜스퍼가 된다면 그럼 그 36조가 불대륙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불대륙에 편입된 그 36조를 활용하려고 하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안 생기겠냐 이거예요. 아유 생기죠.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네. 그것은 필리핀 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리핀어들이 사는 집단 거주 지역이라든가 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 코인을 쓰는 이제 그 경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경제는 기존의 국가 경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불대륙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거죠. 근데 저희가 글로벌 경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으로 그동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글로벌 경제를 느꼈다면 이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으로 그렇죠. 네. 하나 되는 정말 경제로 하나 그렇죠. 되는 글로벌 경제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네. 불대륙이라는 명칭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만간 책 내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불대륙을 꿈꾸다. 뭐 이렇게. 네. 같이 지금 쓰면 시청자 될까요? 게시판에도 네. 같이 쓸까요? 네, 또 의견이 올라왔는데 불대륙 이제 하나의 통화로 하나의 나라처럼 생활한다는 건가요? 간략하게 네, 네, 표현하면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대륙 안에서 이제 코인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것이 화폐 성격을 가진 코인들을 만들었지만 최근에 ICO하는 모델들을 보면 기존의 지상에 있던 자산, 그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자산의 패깅이 된다 그러죠. 자산의 가치를 토큰으로 전환시킨 거죠. 토큰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거는 불대륙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 자산이. 토큰으로 전환되면 그 토큰은 전 세계 누구라도 그 토큰을 구매하거나 또는 매매하거나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국내에 있던 자산이 토큰화되는 순간에 불대륙에서의 자산으로 변하는 거죠. 그게 사실 요즘에 가장 또 뭐 오늘 그런 주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 암호화폐가 화폐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블록체인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 딱 고정된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진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폐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굉장히 좀 너무 네. 우리가 이른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 굉장히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진보를 이룰 것이고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 더 대응을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네, 네.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불대륙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블록체인 국가라고 얘기 안 하고 대륙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신천지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대륙을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예, 이 발견한 대륙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국가도 그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하나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2,100만 개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거나 디플레이션을 조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상 경제에서는 각국 정부가 화폐를 더 발행하거나 또는 이자 금리를 올려서 그 화폐를 회수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 불대륙에서는 그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산이 토큰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교환될 때 일종의 이게 물물교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불대륙 안에서는 비트코인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른 코인들이 서로 물물교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이 지상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금융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만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대륙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고 기존에 지상 경제에 있던 자산들이 끊임없이 이 토큰 경제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10년 안에 블록체인 경제비의 세계 경제력이 한 10%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10%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5배 정도의 경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좀 더 많은 그 자산이 불대륙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쯤에서 리플 이벤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경제TV에 방송되는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죠.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리플 이벤트 하나 진행할게요. 불대륙의 중심은 한국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신 분 1번, 될 수 없다 생각하신 분 2번 이렇게 채팅방에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두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그럼 토크 한번 네. 이어져 나볼까요? 아유, 재밌네요. 이런 것도 또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올려주세요. 네, 1111. 사실 제가 오늘 네. 이렇게 생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그 원우들의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가서 우리 위원장님을 누르고 와라.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빨리 시급하다,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우리 곽현원 원우님이 가서 얘기를 잘 하고 오십시오. 네,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 11111. 지금 난리 났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네네. 그러네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아유 좋네요. 그러면 블록체인 불대륙의 중심이 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있다라고 기대는 생각하시나요?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엄청나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스위스의 그 주쿠시라는 곳 현재 아주 시골 도시입니다. 한 2만 명이 살던 도시인데 지금 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한 3만 명이 된대요. 호텔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쿠시를 지금 스위스는 크립토밸리라고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에스토니아 그렇죠. 지브롤타, 몰타, 뭐 리버랜드, 또 벨로루스, 뭐 이런 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불대륙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불대륙의 항구가 누가 되느냐가 이 지상 경제의 국가들의 미래를 가늠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대륙으로 올라가는 돈과 그쪽에서 나오는 돈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올 것이냐, 또 어디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항구는 굉장히 번성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지금 그 항구를 문을 완전히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불대륙으로 진출하려고자 하는 이 젊은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한국을 통해서 불대륙을 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그 ICO를 하고 뭐 네.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이제 한국이 불대륙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뭐 가능성은 네, 뭐 우리가 그렇죠. 어떤 네, 민족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네. 진짜로 저희 그 민족의 뭐 저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만 안타까운 건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이 그만큼 그렇죠. 뒷받침이 돼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 중국이 사실 그 대다수가 이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는 핀테크 강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의 이 규제의 방침이 무엇이냐면 선허용 후 규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풀어주고 나중에 우리가 다듬겠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뭔가의 좀 이제 좀
돋궈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뭐 이 마그넷 뭐 이런 플라스틱 카드가 없이도 아예 이 모바일 폰 하나로 그냥 순식간에 핀테크의 중심이 돼버리면서 뭐 한국으로 지금 관광 오는 이 그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아니 왜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려는데 그렇죠. 왜 한국에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넘었어요. 그 중국이 이제 방침이 그만큼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부 규제들을 보면은 일단 막죠. 예, 그러게요. 일단 막고 뭔가 위험이 좀 위험해 보이고 뭔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우리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약간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그렇지, 담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명 그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기술 뭐 우린 저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미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박차를 가해서 지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방안, 지금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일단은 풀어주고 저는 대신 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리고 규제를 딱 이 몇 가지 잡아줬을 때 이것만 지켜준다면 뭐 ICO든 뭐 어떤 이 블록체인 이 기술 개발이든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 포용적 자세를 보여준다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불대륙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사 몇 그러게요. 학기세요? 1학기입니다. 1학기인데 어떻게 많이 하시네요. 1학기 만에 벌써. 네, 이렇게 저희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이 요 정도입니다. 저는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시는 이 거는 정도입니다. 강의를 한 6년 아, 이상 참. 한 정도의 느낌? 많이 하시네요. 예, 알죠. 뭐 어마어마 저희 그 석사과정 수업 듣는 이 학생들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우 뭐 그냥 수업 아무튼 시간에 그냥 피가 터집니다. 그냥 네. 그 그러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이 20년 전에는 초강국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초강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PC는 못 써요. PC는 가르쳐야 되고 스마트폰은 다 쓰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바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핀테크가 PC나 또는 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다 지금 은행 어카운트, 그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국민이 전 국민의 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10년이 안 걸리고 5년밖에 안 걸릴 거다라고 보는 것은 인터넷은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될 때 10mbps 통신 속도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못했지만 지금은 이게 기가비트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올 때까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도 지금 한 1억 대 스마트폰이 한 1억 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다 깔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다 지금 그 깔려 있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10년 이상 걸리지 않아요. 5년이면 이제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이 뭐 되게 어렵더라. 암호도 뭐 어렵고 돈 보내는 것도 힘들어. 막 이런 것들은 5년 아니면 아주 지금같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세계 경제력의 한 10%는 이 대륙에 가 있을 거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빨리 불대륙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ICO와 암호화폐는 좀 막으면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두 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다수가 합의하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리플 지금 선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원래 다수가 합의하는 이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발행되는 경우가 비트코인도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하나의 툴입니다. 툴.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가 전 세계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 쓰지 않는 스마트폰 그런 거 갖고 계시죠, 집에? 네. 아유, 많죠. 많죠. 예. 근데 그것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그 안 쓰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내가 좀 쓸게.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바사이드라는 회사인데 그러면 내가 그걸 쓰면 토큰을 줄게. 그럼 이 사람은 쓰지 않는 컴퓨터인데 와이파이에 연결해 놓고 토큰을 받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수만 명이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ID 센터처럼 그 큰 하드디스크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가지고 뭐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뭐 ID 서비스를 하거나 동영상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때 그 코인을 사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내 컴퓨터를 빌려줬던 사람들이 그 받았던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토큰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IPO를 해서 법인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다 모으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토큰이 없이. 아, 힘들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IPO를 해서 돌아가는 모델이 있는데 ICO를 해서 돌아가는 모델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 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뭐냐? 그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안 쓰는 컴퓨터 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그분들이 돈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ID 센터를 빌려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십시일반 하드디스크를 다 모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분배 이런 것들이 토큰을 쓰게 되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은 안 되고 블록체인은 돼.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토큰이 반드시 필요해. 그럼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이 토큰화되는 것. 자산이 토큰화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의 한 반 정도를 토큰으로 바꿨어요. 그럼 내가 이게 강남의 아파트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만. 자, 강남의 아파트인데 이게 1억짜리예요. 근데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강남 아파트가 20%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100만 원에 투자해서 20% 오르는 거에 수익률을 좀 먹고 싶어. 근데 난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토큰으로 만들면 100만 원치 토큰 사가지고 기다리면 20% 오르면 20%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5천만 원치를 토큰화하면 이 집을 사는데 5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죠. 왜냐하면 5천만 원은 이미 유동화돼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모델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건 자산에 패깅이 되어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패깅되어 있는 토큰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지만 나도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에서 나도 투자 수익을 좀 얻고 싶어. 그렇죠. 예,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많이 없지만 재테크를 그렇죠. 하고 싶어. 이런 그런 경우.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토큰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신 게 지금 뭐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뭐 암호화폐는 뭐 좀 금지하고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토큰이 필요할 때도 있고 토큰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필요한 모델이 있어서는 그건 육성해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다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냥 그 금융 단체들이 모여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런 그 노드를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들여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따로 화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알아서 이런 우리 분석 원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화폐의 기능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든지 안 그럼 이더리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노드들 모든 이 자발적인 노드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토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그 사업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토큰은 뭐 암호화폐는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은 같이 가야 되고 뭐 필요 없는 사업은 필요 없지만 일단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 육성을 그다지 뭐 이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육성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사실 네.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막으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었는데 또 몇몇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중국도 금지하지 않았냐. 근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블록체인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그 암호화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다단계라든가 폰지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런 이제 집단이 엄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이 거래량도 많지 않고 초기 화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작으니까 가격을 막 올릴 수가 있는. 근데 우리 IT 버블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IT 버블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초기이지만 어떤 것도 초기이지만 이렇게 버블이 낀다는 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IT 버블이 20년 전에 그때 제가 한글컴퓨터 사장을 할 때 한 170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500원짜리가 58,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버블이 꺼졌죠. 그러면 그렇게 버블이 꺼져서 벤처기업가들이 또 인터넷 하는 분들이 다 사기꾼 집단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20년 뒤에 지금 인터넷이 사라졌냐 이거예요. 그렇죠. 절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왜 이 기대치가 높고 왜 그 돈들이 몰리느냐?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 불대륙은 앞으로 굉장히 큰 경제권을 형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사실은 그들의 기대치만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 이게 아닌 것 같아라는 그 버블이 이제 그런 기대가 좀 그 손상됐을 때 이제 버블이 꺼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들이나 또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아, 블록체인을 이제는 외면하고 안 해? 그렇지는 않다. 그러지 않을 기술이다. 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뭐 전국적으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떻게 ICO를 할까? 어떻게 이 불대륙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불대륙의 자산으로 전환을 시킬까? 여기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아주 다양한 곳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아유, 그럼요. 지금 뭐 중국이 이 ICO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 기술은 중국과 미국이 거의 지금 독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연구를 지금 아주 뜨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좀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중국은 또 나라가 물론 우리 좀 사회적 배경이 좀 정치적으로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는 이제 좀 다른 배경이 있긴 하지만 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뭐 중국이 단순히 막았다라고 해서 지금 뭐 우리와 다르게 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을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우리는 늦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과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투자를 비교하는 표를 봤더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거의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5배가 다섯 배도 넘죠. 엄청나죠. 네, 50. 숫자에 약합니다. 저건 지방 정부 저 정도니까 사실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더라도 블록체인에 워낙 또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나라 그래. 정부도 더 많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막는 규제들부터 해나가니까. 아니,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블록체인은 투자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이 142억이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은 네. 이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죠. 쉽지 않습니다. 육성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42억을 가지고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암호화폐 관련 전문 인재들도 정말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일세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가가 한국에 좀 전무하다. 제가 그래서 지금 석사과정 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저희 서강대가
전국 최초로 지금 저희가 석사 과정을 만들었는데 저희 다음으로 뭐 동국대, 고려대 뭐 저희를 좀 쫓아오긴 좀 힘들겠지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으면 이제 그만큼 네.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게요. 많이 좀 생겨나서 많은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정말 많은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좀 소개를 잘 모르는데요.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읽었습니다. 네네.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뉴욕대, 코넬, 듀크, 프린스턴, 스탠포드, UC 버클리, 네, 유명한 대학들 다 야, 있습니다. 뭐 이거- 모스코바 주립대, 과학기술대, 뭐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네. 지금 다들 야, 뉴욕대부터 지금 네 엄청납니다. 우리 지금 발 빠르게 더 많은 대학들에서 분발해서 더 그런데-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뒤쳐져요. 그런데 이제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네. 해외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근데 그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우리 한국에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나가서 내가 한국에서 블록체인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되게 예? 아주 그 뭐랄까 어너러블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좀 짧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밤을 샐 능력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바짝 달리면 예. 쏴야죠.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동안 이렇게 또 댓글이 뜨겁게 달리고 있네요. 제가 지금 저희 학교 그 과정을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네. 지금 윤리적 소비님께서 대학 학부에도 블록체인 학과 설립해야 흐흐흐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범희님 글로벌 패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선점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먼저 선점할 기회를 놓치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후발주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걱정하셨는데 이범희님 우리 힘내십시다. 네, 화이팅.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요, 블록체인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 거,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저희가 그 정보통신대학원 안에 전공이 지금 5개가 있어요. 저희 블록체인 전공,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정보보호, 뭐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전공이 있는데요. 근데 참 이게 뭐 그럼 블록체인 하나만 뭐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전공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 거지 어느 그렇죠. 하나가 딱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지금 저희가 한 58기인데 네. 58기가 지금 55명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수업도 이렇게 다 좀 유기적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으면서 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다 친합니다. 뭐 술자리도 자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이 공부하세요? 동기들은 주로 뭐 비슷한 분야인가요? 다양한가요? 어떤가요? 저도 제가 너무 좀 뜬금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발자분들도 계시지만 법학을 공부하셨던 법학자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치과 의사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오픈을 안 하시더라고 치과 의사. 여기에 지금 매진하고 계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기획자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저희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이 재밌어요. 수업할 때 의견 교환도 이제 굉장히 좀 잘 되고 좀 시야가 좀 넓어지는 느낌? 예. 남학생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예. 네, 현아 씨 사실은 방송 스케줄만 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렇게 틈내서 이렇게 석사학위에 도전을 하는 어떤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방송 스케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히 이거 솔직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생방송 중에 또 거짓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석률 100%입니다. 예, 학교를 매일 가고 있어요. 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개그맨도 하고 뭐 드라마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르는 음반도 내고 그래요? 망했지만 네,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지만 제가 또 경제 방송을 좀 꽤나 오래 했었어요. 경제 팟캐스트를. 이제 경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이제 슬금슬금 듣기 시작했죠. 작년 여름 때 굉장히 이 암호화폐가 뜨거웠었을 그쵸. 때 방송
방송을 저희가 특집으로 몇 번을 했었는데 이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수소문해서 딱 보니까 이번에 저희 학교에 또 석사과정이 생긴다. 내가 가서 좀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조만간 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런 교육들이 많이 좀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정부에서도 좀 협회도-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협회에서도 이제, 교육이 협회도 있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협회에서 저희 좀 밀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협회- 밀어주신 거예요? 저희 저- 대학생들을 저희도, 위해서, 저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7살이.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뭐다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고 네.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모르더라도 인터넷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했듯이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공부들도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불대륙이 이제 커지면 불대륙에서의 사는 방식, 이 사는 방식은 좀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의 사는 방식하고 굉장히 자아실현 사회로 가는 길목에 지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토큰으로 그 가치화하느냐, 토큰화하느냐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삶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대륙에서 사는 방식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저는 좀 사실 제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도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굉장히 좀 투자의 얘기들만 오가는데요. 사실 그 원천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미래에 유망하다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그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면 진짜로 어떤 수중에 있는 지폐나 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기록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막과 이것이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질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제 생각에는 나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투자를 좀 알고 투자하면 더 그럼요. 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남들이 듣기에 야 이거 좋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주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조사도 좀 해보시고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봤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이 후회가 없는 것이죠. 전 제가 봤을 때 이 코인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과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투자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신입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아 씨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사이 채팅방에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호원유님이 이제 더 이상 빠른 코인이 나오기는 힘들죠. 리플, 스텔라, 이오스 등등 나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해요라고 의견을 또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닷컴 버블이 딱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주도했던 그 회사들 보면 야후, 한국에 라이코스라는 데도 있었고요. 한국에 넷디앙 제가 하다가 망했지만 넷디앙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골드뱅크라는 회사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코인들이 오래 갈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요. 어렵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수정된 네. 그런 이제 코인들이 나올 것이고 또 지금 만들어진 코인들이 또 합종 연행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이런 이제 도전과 실패가 계속 응축돼서 네. 이제 그 불대륙이 좀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겠죠. 네. 그럼요. 블록체인 기술은 날이 갈수록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비타릭 부테린 그 청년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많이 어리셔가지고 그 젊은 청년께서 진짜 이분 천재예요, 진짜. 그분이 딱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내가 3년 안에 다 그거를 상쇄시킬 정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움직이는 생물 같다라는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또 누군가가 더 좋은, 더 빠른, 더 편리한 기술을 또 만들 것이고 경쟁하면서 또 살아남기도 하고 또 도태될 것이기도 할 그렇죠.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또 우리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 개발도 물론 해야겠지만 사회적 제도도 좀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제도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까요? 그 사회적 제도가 사실은 제가 아까 불대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이유는 불대륙 안에서는 법이 지금 없어요. 법이 없는데 다수가 코드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에 의해서 수천억이 모이기도 하고 그 코드에 의해서 이것을 원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대륙에서의 법 질서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과 그 불대륙의 법이 좀 이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그냥 그대로 따르면서 불대륙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대륙을 우리의 파트너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배척해야 될 대륙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를 본다면 여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불대륙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고 또 그쪽으로부터 나오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 돈들을 좀 환영할 것이냐 아니면 막을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이 우선 돼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불대륙에서 벌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국 내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꼭 비트코인을 가지고 커피를 안 사 먹어도 누군가가 그걸 또 전환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일종의 벤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또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참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조금 식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지금 식은 이유가 뭐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규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멀어지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뭔가의 제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가이드라인이 지금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국회에서 그 ICO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뭐 이런 토론 그리고 법안 발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ICO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ICO 그거 하는 거 그냥 투자 받고 그냥 어떻게 잘못 뭐 이렇게 뭐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강한 ICO, 건강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뭔가의 이런 그 판을 만들어준다면, 판을 짜준다면 지킬 건 지키고 뭔가의 그런 그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저는 좀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증권이 처음에 초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권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만 초기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어요. 그 해프닝에 비해서 지금 ICO 시장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과연 과하냐, 적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ICO 시장에서 수천억을 모아주고 수백억을 모아주는 이 행태 이것이 전부 사기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수가 뭔가의 신뢰 기반을 가지고 서로가 협조하는 구조 하에서 지금 돈이 모인 거거든요. 이게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사기가 있네 하는데 그거는 이 화폐 자체의 사기라기보다는 화폐 그 이전에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의 다단계들이 사기를 친 것이지 ICO 자체가 참 사기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ICO 자체가 수천억을 모았어도 그 ICO 자체가 지금 사기를 당했다거나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더 이런 뭐 코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임수를
ICO를 이제 뭐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심리를 직접 이용해서. ICO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ICO를 시켜줄게. 이 코인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어 하고 중간에 있는 폰지 사기단이 그렇죠. 돈을 모아서 이 뭐 ICO 이 지갑도 못 만드는 분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사기가 난 거지. ICO 자체가 사기가 난 것은 저는 뭐 별로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네. 마치 그 ICO 사기 대부분이 묻지마 투자처럼 그렇죠. 그냥 제대로 네. 이제 그분들이 조사해보지 않고 그냥 맞습니다. 맡기면 불려줄게 네. 이런 식으로 믿고 갔던 게 그렇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대륙 안에서는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대륙의 질서는 불대륙의 질서대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불대륙의 안에서의 코드 기반의 신뢰는 우리가 어쩌면 더 주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 불대륙에 들어가서 그걸 주도적으로 리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불대륙으로 가기 위한 어떤 좋은 소식은 제가 하나 봤는데요. 네. 차기 금융원장으로 윤석현 금융행정위원장이 결정이 났었잖아요. 이분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그럼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분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좀 좋아합니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지만- 현아 씨가 한번 인맥으로 뚫으시면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뚫어봐야 되나요? 참 이거 네. 뚫을 때가 많네요. 예. 뭐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이거는 국가 전략으로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방침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함의가 모아지면 이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도 사라지고 하는데 이 불대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내지 10년 안에 세계 경제력의 10%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거의 5배 이상의 경제력을 차지하는 이 시장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네. 절벽에서 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밀어줘야 네, 네. 그러기 위해서도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협회는 이제 전 정통부 장관이셨던 진대재 장관님이 회장으로 계시고요. 제가 우리 거래소들의 질서를 좀 잡는 자율규제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위원장에 산업부 차관을 하셨던 우태희 전 차관께서 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거래소들이 좀 자율적으로 그 신뢰 기반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블록체인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대륙 안에서의 활동은 우리 대한민국 법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도 가능하면 불대륙 안에서 코드 기반의 신뢰를 쌓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주도권을 갖고 선점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리플 이벤트 당첨자를 뽑고 지나가야 되겠죠? 저희가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1번 의견 주신 분은 21명, 이번에는 14명입니다. 그리고 심홍규님, 블랙스완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씨는 앞으로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좀 욕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남학생이 많아서 좀 들어가면 재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것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블록체인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 제가 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방송 진행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멋지네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이 자리를 노리시는 거예요? 아예 아닙니다. 같이 저희 더블 MC 블록체인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더블 MC. 좋아요, 좋아요, 다른 좋아요. 프로그램. 또 아니요, 뺏으면 좋아요. 안 되지. 아니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대중적인 이런 강연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런 신기술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멋지네요. 위원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블록체인에 관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블록체인이 짧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거의 100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러나요? 짧게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아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댓글 한번 좀 읽어봤거든요. 네. 리플 읽어봤더니 다들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빨리 우리가 좀 이 코인 그 블록체인에 지금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열망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코인 그럼 우리 넘버 다 같이 방송. 화이팅하면서 네. 마무리 한번. 우리 마무리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지으면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사할까요? 코인 넘버 원. 네. 다음 주에 봬요.